자, 안녕하세요. 우리 한강여중 친구들 2차 지필평가 시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게끔 제가 이제 강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번 1차 지필평가 때는 이제 전기 파트,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 전기 파트 부분을 준비를 했다면 이번에는 진도 끝까지 해서 한번 쭉 준비를 해볼 예정인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단원인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부터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단원은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전선,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단원인데요. 본문의 내용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것인가에 대해서 탐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일단 이 자기장, 자기력, 이게 이제 뭔지를 아셔야지 뭐 말 그대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 한번 보시면은요. 자석, 여러분들 자석 잘 알고 계시다시피 N극과 S극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어, 자기력을 작용하는 물건이죠. 아무튼 이 자석끼리는 서로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 힘을 자기력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력이 미치는 자석 주변의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단원에 나와 있는 단원의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마치 자석처럼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이제 좀 봐주실 만한 부분이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힘, 우리가 실제로 이전에 전기 단원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이름의 힘이 있었는데 먼저 밀어내는 힘은 척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끌어당기는 힘은 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기력과 마찬가지로 자기력에서도 척력과 인력과 척력이 각각 작용을 하고요. 나중에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전기력과 자기력은 같은 힘이라 이름도 똑같이 이제 인력과 척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현상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전기력도 인력과 척력이 서로 다른 극일 때 작용을 했었던 것처럼 그 자기력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극일 때 인력이 작용하고 그다음에 같은 극일 때 척력이 작용하는 이러한 이제 비슷한 이름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한번 보시면은요, 오랫동안 이제 이 자석의 성질은 전기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자기력과 전기력은 뭐 진짜 종이 한 장 차이 정도 그냥 똑같은 이제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1820년에 한 과학자의 우연한 발견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 과학자의 이름이 이제 덴마크의 과학자 웨르스테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제 아래와 같은 이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었다라고 하는데 우연하게 발견을 했죠.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우연하게 나침반 바늘이 있었는데 이 나침반 바늘이 이리저리 이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을 통해 이 전기가 흐르는 전선 주변에 마치 이제 자석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얻게 되셨고요. 그 후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를 거쳐서 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웨르스테드라고 하는 과학자분 기억해 주시고요. 이 여러 과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여러 과학자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전류의 단위였던 암페어죠. 이 암페어의 명칭을 딴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앙페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 앙페르라고 하는 분은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어떻게 이제 흐르는지를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셨고요. 이 이제 내용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앙페르 법칙이라고 명명하시게 됩니다. 그 앙페르 법칙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요. 먼저 이런 이제 평평한 판에 어, 전선이 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평한 판에 박혀 있는 형태고요. 전선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위 방향으로 전류, 우리는 기호로 I를 쓰죠. 전류가 흐를 때 실제로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장이 이 전선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빙글 도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그런 이제 모습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앙페르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제 자기장의 기호는 이제 B를 쓰는데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류와 자기장이 이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이제 이런 이제 모습을 아시게 되었고요. 이를 이제 앙페르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 또 이제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발견해 내셨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이제 과연 그러한지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는데, 이번 이제 이 실험에서는 우리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라고 해서, 이 코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에도 나오다시피 이렇게 전선이 동그랗게 말려 있는 이제 이런 마치 이제 스프링 같은 형태죠. 스프링 같은 형태의 전선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꼬여 있는 말려 있는 전선에 이 자기장이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 이거를 이제 관찰해 보는 그런 이제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전류가 흐르는 이제 코일 주위의 나침반 모습을 각각 이제 그려보면은 이제 N극과 S극이 어떻게 잡히느냐, 실제 이렇게 전류가 위 방향으로 흐를 때는 이때 이 코일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습이 오른손을 가지고 좀 쉽게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히느냐면 이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 네 손가락으로 감아주면 이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자연스럽게 이제 왼쪽으로 향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감아 보시면 되는데 이 전류의 방향으로 그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아주면 이때 엄지손가락이 왼쪽 방향을 향하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왼쪽 방향으로 향하게 될 때 이 코일의 중심 부분에는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자,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을 알았죠. 알았는데 이 자기장이라는 게 사실 원래 누가 만드는 이제 내용이냐면 자석이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어찌됐든 간에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을 전류가 흐르는 전선도 똑같이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이때 이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도선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을 파악하시려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이제 옆에 페이지에 어, 사진을 가지고 한번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을 보시면은요. 지금 이 화살표 방향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 나가는 쪽, 이 나가는 쪽의 자석의 극이 N극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장이 들어오는 쪽에 자석의 극이 S극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변의 자기장도 지금 보시다시피 자석의 형태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나가는 쪽이 N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이 들어오는 쪽이 S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아신다면 다시 위로 넘어가셔가지고 이 코일이 만드는 이제 이 자기장이 자석의 것과 굉장히 유사하고 그래서 이 나가는 쪽이 N극 그리고 들어오는 쪽이 S극이다. 마치 여기 잠깐 이제 지워보면요. 잠깐 지워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일이 마치 하나의 자석이 되는 것과 비슷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인 이런 형태의 자기장을 만드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코일이 마치 자석과 같이 행동하면서 이런 형태의 자기장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자기장이 향하는 방향이 나침반의 N극 방향이거든요. 나침반의 N극 방향이라 그래서 이 왼쪽 이제 그 나침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지금 왼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침반의 N극이 왼쪽을 향하게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나침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어, 조금 이제 느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N극이 이제 왼쪽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빨간색 펜으로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돌아서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 왼쪽 위에 있는 나침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제 위를 향하는 방향으로 이제 오른쪽 위를 향하는 방향으로 N극을 그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 중간 위에 부분은 오른쪽으로 N극이 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아서 이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살짝 아래를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방향으로 N극이 잡히게 되고요. 여기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다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오른쪽 아래를 쳐다보는 방향으로 N극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향하는 방향으로 N극이 그려지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 N극이 쳐다보게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 위를 향하는 방향으로 N극이 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변에는 자석과 비슷한 형태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이때 이제 이 자기장의 모습을 참고하셔서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을 가리킬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해보면 이때 이 손가락이 그 전류의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어, 오른손을 활용해서 나머지 네 손가락 이제 검지부터 이제 그 새끼손가락까지 이렇게 이제 이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이때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향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을 때 자기장이 이렇게 오른쪽을 향하는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 그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자기장이 나가는 쪽이 N극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장이 들어오는 쪽이 지금 S극 이렇게 되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마치 코일도 자석과 같은 형태로 행동하게 되고요. 이때 오른쪽이 N극 그리고 왼쪽이 S극이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장 나가고요.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로 자기장이 생긴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오른쪽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이쪽 부분은 나침반 방향 예측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의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일 주위와 막대 자석 주위에 놓아둔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비교해 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같죠. 코일 주위에 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과 막대 자석 주위에 놓아둔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배치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쪽 그림 2-13과 2-14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여기 이제 자기장이 나가는 쪽과 들어가는 쪽이 이제 정해지고요. 여기 이제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이 이 나침반의 방향, 바라보는 방향이 거의 이제 유사한 그런 형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또 정리를 해보면요.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코일 주위에 놓아둔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는데 이것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코일 주위의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은요,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 위에서 우리 실험을 통해 봤다시피 이제 전류의 방향이 이쪽 위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 이제 흐르는 그런 전류의 방향이 각각 다를 때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형성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앞에 단원에서 배웠다시피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만 보시면은 이 이제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위로 그쵸? 앞에 전선이 이제 앞에 전선 기준으로 이렇게 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이 방향대로 엄지손가락을 미안합니다. 오른손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이제 잡아주면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이쪽 방향을 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제 좋은 솜씨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어, 오른손을 이렇게 이제 그려드려서 마무리를 해보자면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 기호를 통해서 나타내 볼게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이제 전류.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은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습이 이제 막대자석 주위의 자기장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내용까지 말해주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냐면 사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 현상을 이용하여 전자석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석은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서 만든 것으로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변화시켜서 자기장의 색이나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다. 이거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용되는 분야는 자기 부상 열차 그리고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이런 것들에 이용이 된다라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단원 영상을 가지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